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2015년 1월이고요. 첫 번째 수업 진행하네요. 여러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셨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복으로 꼭 올해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들 모두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믿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학생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본인을 믿고 하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강의를 딱 구매할 때 마음은 거의 똑같았을 거예요. 난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왠지 이거 딱 보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왠지 혹시 내가 최단기 합격, 최고득점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항상 뭔가 시작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어때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 시험에 다가올 때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까지 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크게 이제 많이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종교랑 그런 걸 다 떠나서 종교가 있다라면은 이제 믿는 분을 또 믿으시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될 거라는 걸 믿고 하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가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A에서 B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소수이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B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든 가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너무 멀어져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여기서 본인이 마음을 놔버리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 데로 가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은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거 1장 한 번 더 본다고 되겠어? 막 전염병을 외워요. 내가 이거 외운다고 붙을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안 하게 돼요. 손을 놔버리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되는 친구들은 근데 될 것 같거든. 그럼 이거 전염병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될 거니까. 전염병 보고 1장이 좀 헷갈리는데 1장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는 속도는 1년 만에 가는 친구도 있고 6개월 만에 가는 친구도 있고 2년, 3년 만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2년간 하고 3년간 해요. 근데 1년 하고 보통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될 것 같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안 돼. 아닌가 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돈을 투자를 했고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돈보다 귀한 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한 매몰 비용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만큼 들였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미 기본서 여러분들 다 한 번 이상씩은 보셨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이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서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원별 문제풀이 지금 이제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본서를 다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시험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를 다시 보는 거고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죠. 내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꼭 짬내서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원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단원을 다시 정리를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각각의 문제가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문제만 막 바꿔서 내요. 그만큼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본서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달간의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험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정리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중보건 제1장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안에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도 있고요. 제가 출제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1번부터 볼 건데 우리 1장에서 공부했던 게 뭐였어요? 공중보건의
개론이었어요. 공중보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해봤던 게 공중보건의 정의였죠. 누가 정의를 내렸었어요?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를 내린 가장 고전적인 공중보건의 정의가 있었죠. 자, 문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슬로우 공중보건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근데 어떤 지역사회냐?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뭘 해야 돼요? 뭘 이뤄야 돼요? 세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렇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간단하게 뭐 건강 증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그래서 아닌 게 뭐예요? 질병 치료가 옳지 않은 거죠. 생명 연장, 질병 예방,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공중보건학이다라고 했죠.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우리가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에서는 질병 치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방과 증진이 가장 위주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윈슬로우가 주장한 공중보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목적이 뭐였어요? 방금 전에 봤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노력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죠. 아닌 것을 찾으래요. 1번 환경위생 관리 맞아요. 두 번째 전염병 관리 맞고요. 세 번째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번째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 예,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요. 그 뭐 5가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할 때 조직화된 지역사회 공동 노력인데 조직화된 지역사회가 5가지의 해야 하는 노력으로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5가지 뭐가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에 있는 환경위생 관리가 첫 번째 있었죠. 두 번째 전염병 관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보건교육이 있었고 네 번째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인데 뭐를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예요. 그래서 보기 3번이 틀린 거는 치료기술 개발이죠. 개발은 관계가 없어요. 공중보건이랑. 그래서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라는 네 번째 노력, 그리고 5번째 노력으로는 사회제도 개선이 있었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데 어떤 사회제도냐?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어떤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누가? 지역사회가. 이렇게 5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문제가 지금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내용이죠. 가장 기본이고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쭉 계속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할 때 다 되게 완벽하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딱 들어갈 때 이런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 정의 나오면 갑자기 멍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2달 동안 쭉 지나다 보면은 앞에 거를 잊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고 이해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반복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3번 문제가 없네요. 그쵸? 3번이 없네요. 문제 제가 뭔가를 뺐나 봐요. 자, 4번 볼게요. 다음 중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은 답 뭐 고르셨어요? 옳지 않은 거. 2번 다 풀었다며. 한 명만 대답해. 몇 번 고르셨어요? 2번 고르셨어요? 틀릴까봐 혹시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잖아.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대답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답을 하면 생각이 잘 나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보건교육에서 했던 일방식
학습법이랑 왕래식 학습법이 저는 왕래식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반식은 저 혼자 떠들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적은데 왕래식으로 하면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틀려도 틀리는 게 더 좋아요. 왜 가끔 제가 틀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이런 것도 틀리냐고. 그렇게 뭐라고 하긴 할 건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아, 내가 그때 그거 틀려서 창피했어. 라는 거죠. 맞추면 어때요? 아, 나 맞췄어.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기억을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저 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신경이 쓰인다라면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입모양으로 얘기하시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의 학습이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 고르셨어요? 2번 고르셨어요, 다? 자, 뭐가 틀렸어요? 개인과 가족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건강에 관한 책임은 개인보다 공공조직에 있다. 그래서 공중보건으로 들어가면서는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두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역사기행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전염병의 역사라는 게 나오길래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막 듣다가 왔는데 그 전염병 그 에피데믹이잖아요. 에피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에피가 어디에 데믹이? 인구, 사람을 얘기하는데 집단이에요. 그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발병한 질병,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발병하는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공중보건학이 이렇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같이 물려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어때요? 개인 아픈 것을 개인의 탓으로 하다가 이게 개인의 탓이 아니네. 국가가 지역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인구 집단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항상 지역 사회 집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학습을 다 한번 했으니까 우리 건강 증진을 한번 여기서 볼게요. 건강 증진은 어때요? 건강 증진의 대상은 누구예요? 1차적인 대상. 건강증진. 환자예요. 전염병 환자, 만성질환 환자, 고위험군, 건강한 사람. 그쵸. 건강증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이미 아직 건강한데 더 증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론 고위험군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모두가 대상이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1차적인 대상은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죠. 여러분들 공중보건의 대상과 건강증진의 대상을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나중에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집단이다.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이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노력이 무엇인지 우린 다 이미 한번 정의를 쭉 훑어봤죠. 개인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을 통해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거 모두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옳은 내용이죠. 5번 WHO 공중보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에서 본 거는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였고요. 이번에는 WHO의 공중보건 정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답 뭐 고르셨어요? 1번 고르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거 고르신 분 다 1번 고르셨어요? 저를 안 보는군요, 여러분. 제 눈을 피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실게요. 전문 의료인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추구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전문 의료인의 노력이라는 거. 공중보건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전문 의료라는 말은 거의 공중보건학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한번 들어가느냐? 모자보건에서. 모자보건에서는 전문 의료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만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의료 그리고 예방접종 이런 전문 의료가 들어가야 하지만 그 외적으로 공중보건학에서는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의료
요원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요원들을 활용한다거나 지역사회 조직이 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지 전문 의료인이 가장 주가 되지 않아요. 공중보건학에서는. 왜냐? 치료가 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개인 위생교육, 의료 및 간호 업무 조직화, 사회기구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목적 달성은 뭘까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개인 위생교육, 조직화, 그리고 사회기구 발전 이런 노력을 한대요.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이거잖아요. 똑같죠?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3번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두고 있어요. 기초를 두고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는 1920년에 있었고요. WHO에서 25차 회의는 1973년이에요. 한참 뒤죠. 한참 뒤에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를 WHO에서 했지만 그 기초는 윈슬로우 교수의 그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4번에 1973년 WHO 25차 회의에서 정의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 뭔가 2번도 헷갈리고 3번도 헷갈리고 4번도 헷갈리다 라고 했을 때 헷갈려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내용이 다 긴가민가 하더라도 전문 의료인의 노력이 전문 의료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으로 1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하게 모르겠어. 목적 달성을 위해 이렇게 노력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헷갈려요. 혹은 윈슬로우에서 기초했는지 모르겠어. 1973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모르겠는 거지만 1번은 뭐예요? 확실하게 틀렸죠. 전문 의료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문제를 푸는 요령도 그렇게 같이 완벽하게 알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요령을 그렇게 키워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라고 앞에서 우리 한번 했었고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특정 계층을 두지 않아요. 주민 전체가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8번 보실게요.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 고르셨어요? 자, 4번을 고르신 분도 있고요. 1번을 고르신 분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안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몇 번 골랐어? 1번 골랐어요? 자, 볼게요. 먼저 목적. 질병을 예방한다. 공중보건. 공중보건의 목적, 질병 예방 맞죠? 임상의학. 육체적, 정신적 능률을 증진한다. 이것도 공중보건학의 목적이죠. 건강 증진. 임상의학은 뭘 해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임상의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을 보면은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집단이 대상이고요. 임상의학은 어때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는 뭐예요? 질병에 이미 걸린 사람이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요. 임상의학은 치료를 위주로 해요. 자, 효율이 중요하냐, 효과가 중요하냐,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우리 어때요? 투자 대비, 우리가 들인 비용 대비 결과를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공중보건 사업은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건강 증진 효과가 얼마 안 돼. 혹은 예방 효과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환자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치료를 받을 때 어때요? 자, 이 질병이 너무너무 치료하기가 힘든데 치료하려면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들어요. 근데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어때요? 효과가 있다라면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치료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의학은 효율성보다는 투자 대비 얼마보다는 효과를 중요시하는 거죠.
A라는 치료가 효율성은 더 좋지만 B라는 치료에 비해서 결과가 좀 약간 나쁜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비싸더라도 효과가 더 좋은 걸 고르시겠죠? 치료할 때.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효율 효과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신다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공중보건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 뭘까요? 4번 병원 중심의 보건사업은 공중보건사업과는 개념이 좀 거리가 멀죠. 의학에 관련이 된 거고 건강검진, 급성전염병 관리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모두 공중보건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죠. 10번 WHO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몇 번? 5번 경제적 건강 아니죠. WHO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 육체적, 그렇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이게 뭐를 추구해요? 안녕, 안녕. 참 애매모호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그 안녕이잖아요. 이 안녕이 그 안녕이에요. 안녕하시죠 할 때 그 안녕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안녕. 이렇게 잘 있냐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이라는 범주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건강도 포함을 하고 있고 영적인 안녕까지도 포함을 한다. 근데 영적인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죠.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을 정의하고 있고 경제적 건강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자, 11번 최근에 언급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의 개념에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래서 실제로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는 과거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안녕을 정의를 했다가 이후에 추가된 건 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현대적인 건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많이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개념은 영적인 건강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우선 11번은 가장 최근에 언급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개념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이라는 거고요. 12번에서 WHO 건강의 정의 중 현대적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했다라면은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이 뭐예요?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뭘까요? 사회 제도가 건강을 위해서 잘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이 뭐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혹은 사회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요.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몰래 밥 먹고 혼자 집에 가고 뭐 어울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어떤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생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은 생활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왜 가끔 보시면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보셨죠? 팔, 다리가 다 없이 태어난 일본 사람인데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이뤘어요. 우리가 보기엔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강을 추구한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을 건강하지 않다고 해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리적 이상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안녕하게 잘 지내는 게 건강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 생활의 개념, 가장 현대에 와서 중요시 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도 그대로 다 생각날 것 같죠?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다 이해했으니까. 근데 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 듣는 척 해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제 한 3번 들으신 분들 있어요. 5번, 제가 보기엔 한 5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고. 13번.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서 사회적 안녕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보건교육 제도가 잘 마련된 상태, 국민 경제가 고도로 성장된 상태, 사회 질서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된 상태, 범죄가 없는 안정된 사회의 상태. 자, 1, 2, 4, 5는 사회 자체를 본 거죠. 사람의 건강성에서 사회가 아니고. 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14번 건강의 장 이론 중 인간의 건강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예요? 생활 양식, 개인의 생활 습관이죠.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죠. 랄론드라는 장관이 건강의 장 이론을 발표를 했었고, 그 전까지 어때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제 그 신체적인 것을 많이 뒀었다라면 여러 가지 우리 건강 문제가 전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 양식, 그리고 환경, 생물학적 요소, 보건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 양식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이 되고 그 이후로 이 생활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건강 증진의 개념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양식이고요. 15번 건강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림 안에서 B에 대한 설명으로, B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건강 이렇게 쭉 보시면은 A는 건강한 상태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하얀 부분이 건강 상태예요. 그래서 A는 건강한 상태예요. 이거 없이 합시다. A는 건강한 상태인데 어떤 B로 내려올수록 어떤 상태냐? 질병의 잠복기 상태.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병에 이제 감염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하겠죠. B로 내려오면은 전염병이나 어떤 세균 감염이라면 잠복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성질환이라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초기 상태. 그렇죠? 암 같은 경우는 1기일 때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 잠복기라던가 혹은 초기 증상, 질병 초기 이 상태를 얘기를 하겠고요. C로 넘어오면 어떤 상태예요? 질병이 현성으로 나타난 거죠. 자, D로 넘어가면 어때요? 회복기.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과거에 이 건강의 연속성 개념 이전에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질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의 단순한 개념, 신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었다면은 연속성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잠복기로 갔는데 이 상태에서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치료가 잘 돼서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연속선, 회복기 다음에 다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연속선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연속선 개념이라고 하고, 자, 1번에 보시면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한 상태라면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A고요. B,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위암 상태다. B에 해당이 되겠죠. 뇌혈관 질환자 재활 치료 시기는
D가 되겠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 중인 상태 C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6번 1998년 정의된 WHO 건강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강의 정의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그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혹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옳지 않은 것 뭐 고르셨어요? 옳지 않은 것 4번이죠. 소극적인 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건강 증진을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이 모든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1번에 보시면 성취가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안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얼만큼 달성하면 안녕한 건데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대신 보건사업의 이념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념적인 기준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지 구체적 목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애매모호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녕이 뭔데? 암령이라는 개념이 뭔데? 측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O의 그 건강의 정의에서 먼저 비판점을 좀 보실게요. WHO 건강의 정의에서 비판점, 우리 지금 방금 했던 뭐가 있었어요?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애매모호한 안녕의 개념, 우리 보기에도 나왔지만 제시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더 쓰면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이상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측정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비판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징을 따로 띄어서 하나를 두 개만 더 보시면은 건강의 정의에 대한 특징,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 앞에서 했었죠.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특징을 보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강조.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치, WHO의 건강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특성을 보시면은 가치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보기 중에서 하나 찾으실 수가 있겠죠? 보건사업의 이념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건사업의 이념적 기준이 된다라는 가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O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특성들, 비판,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개념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거의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다시 그냥 구분을 지어서 개념을 잡으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문제에 다 있는 설명들이에요. 자, 17번 같이 보실게요. 건강의 개념에 대하여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정의한 학자 누구예요? 4번이죠. 탈코 파슨스. 클라우드 버나드는 뭘 주장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항상성,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 환경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클라우드 버나드였고요.
뉴먼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모든 자질이라던가 기능,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인 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최고도로 발달한 완전히 조화된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뉴먼이었고요. 윈슬로우는 우리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 정의를 했던 탈코 파슨에 대한 문제가 건강에 대한 정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주로 이 탈코 파슨가 거의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이 클라우드 버나드 정도. 18번 건강과 질병의 이론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생의학적 모형 혹은 생물의학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몇 명이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내용 찾아볼게요. 질병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 맞아요? 질병에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다라는 특정 병인론으로부터 나온 게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이죠. 생의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 같이 쓰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문제에서 다르게 두 가지가 다 출제가 가능하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 어디로 그래서 특정 병인론이라는 거. 특정 병인론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특정 병인론 2대 특정 병인론자 누구 있었어요? 누구? 파스테르랑 절대적인 경쟁자, 파스텔의 경쟁자 코흐. 두 학자가 대표적인 특정 병인론자였잖아요. 왜 이 둘이 뭘 했어요? 세균을 발견했잖아요. 세균들을 막 같은 시기에 역사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 두 학자에 의해서 많은 세균들과 백신들이 발견되면서 질병은 그 과거에는 뭐였어요? 질병은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무슨 설이에요, 그게? 악기설, 장기설, 그렇죠? 나쁜 공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 뭐 이렇게 전형설 이런 걸 쭉 있었지만 뭔지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점성설이라든가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그런 장기설을 없애고 특정 병인론을 가지고 온 게 이 두 학자라는 거예요. 파스테르와 코흐. 그게 바로 생의학적 모형이죠. 그래서 질병에는 특정한 병원균, 원인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균이. 그래서 1번에 질병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 바로 특정 병인론.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의사만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때요? 특정 병인론의 생의학적 모형의 특성이에요. 질병의 원인균이 있고요. 그 균을 발견을 해내고 그 균을 치료하는 의사,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의사만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건강과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다. 환경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오로지 원인균. 그래서 감염이 돼서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픈 거, 내가 신체상에 문제가 없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거, 딱 이분법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질병의 부재가 곧 건강이다. 이분법인 거죠.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이분법적 특성.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 딱 둘로 나눈 거예요. 질병이 지금은 어때요?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이때는 특정 병원균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 거고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건강 판단을 누가 했어요? 건강 판단의 기준은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의사, 간호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생물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 혹은 생의학적 모형 잘 기억하시고요. 19번 질병 발생의 원인을 병인, 숙주, 환경으로 보고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 무슨 이론이에요, 이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 생물의학적 모형은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죠.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 그래서 위에 그 생태학적 모형에서 보시면 세 가지 요소,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질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 거죠. 결국 우리 여러분 역학에서 봤던 역학적 삼각형 모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밑에 생태학적 모형의 가장 기본은 지렛대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기준점이 있고요. 이 위에 누가 있어요? 병인이 있고요. 숙주가 있어요. 이 지렛대가 균형이 깨질 때 질병에 걸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병인체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얘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숙주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병인체에 감염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질병에 걸린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 혹은 환경이 이 병인이 잘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막 열대 지역처럼 혹시 뭐 비가 막 오거나 그런 습한 상태로 갔을 때 병인체가 더 많아지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이 숙주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서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모형이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하다라는 개념이 생태학적 모형이었어요. 20번 질병의 생활 습관, 환경이나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와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이게 전인적 모형 혹은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현대에 와서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어느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 이런 우리가 건강의 장 이론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더 중요시하면서 이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전인적인 모형, 총체적인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번 문제까지 보고 잠시 쉴게요. 건강, 불건강, 연속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 아까 우리가 원을 통해서도 봤지만 사분면으로 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장 초기에 나온 이론을 보면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죽음이라면은 여기는 웰리스 상태, 가장 웰리스 상태라고 하고요. 이 중간이 그냥 일반적인 건강이에요. 연속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건강과 불건강이 한 선 안에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떤 건강 증진이나 예방 활동이나 치료 활동을 잘하면 좀 더 여기 그냥 일반적인 건강 상태로 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저염 식이를 하고 식사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비타민 공급을 늘리고 하면 좀 더 건강한 상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회적 위기를 받으면서 술, 담배에 쩔어서 살면 다시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연속선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이고요. 죽음에서 최고의 건강까지 연속선 상에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맞는 내용이죠. 건강 상태는 인간이 매일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하는 것이다. 그렇죠. 건강이라는 거 매일의 생활에서 내 생활 안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함으로써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 상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죠. 질병의 상태는 내가 이 상태에서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면은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불건강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는 사회적 건강을 의미하는 거죠.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에서는 사회적인 그 건강의 개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개인의 건강이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그래서 이 4번은 사회적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22번부터 나오는 건 우리 공중보건학 그 역사죠. 역사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잠시 쉬었다가 역사의 내용 재밌겠죠. 재밌어요 역사는. 그래서 역사 내용 볼 테니까 혹시 문제 아직 못 풀으신 분들은 역사 부분들 먼저 좀 풀어보세요.